투명 인간은 아직까지 공상과학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 전투기는 더 이상 영화 속 상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야를 속이는 투명 망토는 해리포터 같은 판타지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소품에 불과하지만 기계의 눈이라 할 수 있는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스텔스 기술은 오늘날 전장의 생존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점점 더 단순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조준하고 누가 먼저 발사하느냐가 승패를 결정짓는 세상이 된 것이죠. 레이더는 전파를 사방에 뿌리고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분석해 목표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스텔스 기술이란 이 반사파 자체를 아예 없애거나 극도로 약화시켜 적의 레이더 화면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스텔스 기술의 파괴력은 1991년 걸프전에서 실증되었습니다. 미 공군의 F-117 라이트호크는 전쟁 초기에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상공을 단독으로 침투했습니다. 그것도 이라크 방공망이 가장 촘촘하게 깔려있던 구역이었죠. F-117은 전체 연합군 출격 횟수의 단 2%만을 차지했지만 전략 표적의 40% 이상을 타격하며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투기들로 인해 이라크의 지휘 통제 체계는 개전 단 하루 만에 마비되었고 공중 우세는 단숨에 미국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공중전을 지배하려면 스텔스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명에 가까운 능력을 얻기 위해 인류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학적 난제, 천문학적 비용, 복잡한 유지보수.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전 세계가 꿈만 꿔왔던 기술이 실제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순간 세계의 전장은 완전히 새로운 규칙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스텔스 기술은 어떻게 구현될까요? 그 방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형상, 다른 하나는 소재입니다. 먼저 형상입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외형은 눈에 띄게 각져 있고 날카롭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기체 표면을 각도로 설계해 레이더 전파가 반사될 때 반사파가 레이더로 되돌아오지 않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나가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빛이 특정 각도로만 반사되는 것과 유사하죠. 그러나 이 방식은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공기역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비행기가 안정성을 잃게 되면 기동성이 저하되고 연료 효율도 떨어지게 되죠. 두 번째는 소재입니다. 스텔스 전투기 표면에는 램이라 불리는 전파 흡수 소재가 도포됩니다. 이 소재는 레이더 전파를 반사하지 않고 내부에서 흡수하여 열 에너지로 변환시킵니다. 반사파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램은 주로 자성 분말이나 탄소계 소재로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무겁고 두껍고 무엇보다도 딱딱합니다. 항공기는 날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진동하고 휘어집니다. 초음속을 돌파할 때의 충격파, 급격한 방향 전환 시 발생하는 중력 가속도, 엔진 진동 등으로 인해 기체 표면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계속해서 미세한 변형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동적인 움직임을 딱딱한 램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표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이 균열 하나만으로도 레이더 반사 면적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스텔스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공군은 매 비행 임무 후 기체 표면을 현미경으로 정밀 검사하고 손상된 부분을 재코팅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F-22 랩터의 시간당 유지 비용이 약 7만 달러에 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스텔스 유지보수 때문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스텔스 기술은 성능을 위해 효율성을 포기하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강력하되 복잡하고 비싸며 유지하기 어려운 기술, 이제는 누군가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스텔스 기술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양대 기술 강국인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해법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핵심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스텔스 기술의 진화는 오랜 시간 제자리 걸음을 반복해왔습니다. 미국은 강도에 집중했습니다. F-22, F-35, B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텔스기를 운용해온 나라인 만큼 그들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기체 표면에 도포하는 코팅을 극한의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전투기 엔진 배기구 주변의 온도는 섭씨 1000도에 달하고 초음속 비행 시 발생하는 마찰열도 수백 도를 넘나듭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미국은 세라믹 복합체 기반의 고온, 고강도 코팅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강하다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세라믹은 충격을 버티는 데는 유리하지만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말 그대로 딱딱한 갑옷 같은 존재죠. 소재가 단단해질수록 무게도 증가하고 이는 전투기의 작전 반경과 무장 탑재량을 줄이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결국 미국식 해법은 강하되 무거운이라는 트레이드오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중국은 제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기체 표면 안쪽에 혈관처럼 미세한 관을 심고 그 안에 액체 금속이나 전자기 유체를 순환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유체의 흐름을 조절해 레이더 전파의 흡수 대역을 능동적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였죠. 이론적으로는 정교하고 매력적인 아이디어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유체를 흐르게 하려면 펌프가 필요하고 흐름을 제어하려면 밸브와 전자장치가 필수입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고장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실제 전장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몰아치고 탄환이 날아드는 전장에서 수천 개의 미세관과 기계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작은 먼지 하나만으로도 전체 시스템이 멈출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딱딱하게 만들자, 중국은 복잡하게 제어하자는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어느 쪽도 완벽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소재 자체가 유연하게 변형되면서도 스텔스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해법에는 다가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한국의 시도가 시작됩니다. 기존 강대국들이 소재를 더 단단하게 만들거나 기계장치를 추가해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을 때 한국의 연구진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딱딱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서 시작된 도전은 스텔스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전환점이 됩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발표한 이 기술의 핵심은 바로 액체 금속 복합 잉크입니다. 소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물성 자체를 다시 설계한 것이죠. 이 기술에서 사용된 주재료는 갈륨 기반의 액체 금속입니다. 갈륨은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금속이지만 표면 장력이 높아 마치 물방울처럼 뭉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잉크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초음파를 이용해 이 액체 금속을 미세한 입자로 분해한 뒤 각 입자의 표면에 얇은 산화막을 형성시켰습니다. 이 산화막은 단순한 코팅이 아닙니다. 입자들이 다시 뭉치는 것을 막아줄 뿐 아니라 입자 간에 다리처럼 연결되어 전도성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에 유연한 고분자 소재를 혼합해 잉크 형태로 만들면 프린터처럼 인쇄하거나 표면에 바르고 말리는 것만으로도 스텔스 기능을 가진 코팅층이 완성됩니다. 기계 장치도 복잡한 공정도 필요 없습니다. 이 액체 금속 복합 잉크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유연성입니다. 실험 결과 이 소재는 본래 길이의 12배까지 늘어나도 전도성이 유지됩니다. 기존의 전도성 소재들이 12~10%만 늘어나도 내부 회로가 끊어지는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금속 입자들이 유동적으로 위치를 바꾸면서도 산화막을 통해 계속해서 연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체가 진동하거나 휘어도 스텔스 기능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닙니다. 기존 스텔스 기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표면 균열로 인한 성능 저하를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해결책인 셈입니다. 더 이상 비행 후에 매번 현미경으로 표면을 검사하거나 고가의 재코팅을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는 공학적으로도 극히 의미가 큽니다. 딱딱해야 강하다는 고정관념을 뒤집고 유연성 속에서 강력한 기능을 이끌어낸 한국 연구진의 이 시도는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서 기술의 방향성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부드러운 강함이라는 새로운 가능성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액체 금속 복합 잉크는 단순히 유연한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소재는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따라 전자기적 특성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가변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변성은 기존 스텔스 기술이 도달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의 문을 엽니다. 이 소재의 작동 원리는 마치 기타 줄과도 같습니다. 기타 줄을 팽팽하게 당기면 진동수가 높아져 날카로운 소리가 나고 풀면 낮은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스텔스 소재도
물리적으로 당기거나 압축하면 내부의 전도성 패턴 간 간격이 변하고 이로 인해 흡수 가능한 전파의 주파수 대역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혁신입니다. 지금까지의 스텔스 코팅은 설계 단계에서 특정 주파수를 흡수하도록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적이 예상과는 다른 주파수의 레이더를 사용한다면 기체는 그대로 노출되고 마는 것이죠. 한정된 주파수만 차단하는 기존 기술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액체 금속 잉크는 물리적으로 당기기만 하면 흡수 대역이 바뀝니다. 즉,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광대역 스텔스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적의 기술 변화에 일방적으로 노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 소재가 스스로 대응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중국의 마이크로 채널 방식과 비교해보면 이 차이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중국은 주파수 조절을 위해 수많은 미세관과 복잡한 유체 제어 장치를 활용했습니다. 펌프, 밸브, 전자장치 등이 동원되어야 하니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복잡해지고 고장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반면 카이스트의 기술은 어떨까요? 복잡한 장비 하나 없이 소재를 늘리기만 하면 됩니다. 복잡한 제어 장치가 없다는 것은 고장날 부품 자체가 없다는 의미이며 이는 전장에서의 생존성과 직결됩니다. 무엇보다 공정이 간단하다는 것은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는 뜻이죠. 기술은 성능만큼이나 구조가 단순할 때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의 접근은 그 단순함 속에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낸 공학적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액체 금속 복합 잉크 기술이 가진 잠재력은 단지 전투기나 전파 흡수 코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소재의 핵심인 유연함은 스텔스 기술의 적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혀주는 열쇠가 됩니다. 이는 곧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활용처는 바로 소프트 로봇입니다. 현대전에서 식가전, 지하 요새 침투, 은밀한 정찰 작전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작전에 가장 적합한 것은 뱀이나 문어처럼 관절 없이 자유자재로 구부러지고 좁은 공간도 통과할 수 있는 유연한 로봇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딱딱한 램 소재로는 이러한 로봇을 감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움직임을 방해하고 유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액체 금속 잉크는 다릅니다. 고무처럼 늘어나면서도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소프트 로봇의 피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기구나 배관을 타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면서도 레이더에 전혀 잡히지 않는 정찰 로봇의 구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미래의 보병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에서는 병사의 전투복 자체가 통신 안테나이자 전파 차단 장비로 작동해야 합니다. 움직이거나 구부려도 통신 기능이 유지되고 외부 전파를 막아주는 기능까지 수행하는 전도성 소재는 6G 통신용 안테나, 전파 차폐, 전투복 등 차세대 기술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간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접히는 디스플레이 기기의 전도배선, 자율주행차에 부착되는 레이더 흡수 범퍼 등에서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수십조 원 규모의 신규 시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산업적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 것이죠.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연구실 검증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섭씨 50도를 넘는 사막이나 영하 40도의 고고도 환경에서도 1년 이상 물성이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증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대량 생산 시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군사기술의 세계에서 연구실의 성공이 곧장 실전 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많은 혁신 기술들이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술이 진정으로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성능 때문이 아닙니다. 방향 자체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강대국들은 어떻게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인가, 어떤 장치를 더 추가할 것인가만 고민해왔습니다. 하지만 카이스트는 고쳐여야 한다는 고정관념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물질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본질적 특성을 다시 정의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 추격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제시한 선도적 연구입니다. 투명 인간은 아직도 허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연하게 휘어지고
상황에 따라 성질을 바꾸며 보이지 않게 적을 무력화시키는 투명 기계의 시대는 이제 공상에서 현실로, 가설에서 공학의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